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저희가 간질환의 모든 것 시리즈로 첫 번째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리즈 두 번째로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경화는 무엇인지, 또 원인과 증상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예방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화기내과의 송병근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송병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즈 두 번째로 간경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경화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경화는 간경변증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만성적인 간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 간세포가 파괴되고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가 돼서 간이 기능이 망가지는 진행성 간 질환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 조직이 경화가 되고 재생결절이 형성이 되면서 간의 정상적 구조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진행을 하면은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문매갑 항진증이라는 것이 생기고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복수라든지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등의 여러 합병증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암 발생 위험도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이 굳어지는 이 간경화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간 경변증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B형 간염이 약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거 외에도 C형 간염이 10에서 15% 정도, 알코올 과다 섭취가 10에서 15% 정도, 기타 약물 유발성 간염이나 대사성 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같은 희귀한 질환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간 손상이 지속이 되면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간이 손상되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잖아요. 이 간경화도 음주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건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과 활성도에 따라서 유전적인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은 알코올 대사 속도가 남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주에도 간 손상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 패턴, 영양 상태, 기저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조금씩 경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소주 한 병 정도를 20년간 마시면 30% 정도에서 간 경변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개인차가 존재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간경화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초기 단계에는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로감이라든지 전신 쇠약감, 그리고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시기인데 여러 증상들이 출현합니다. 복수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면서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이 나오거나 또는 의식장애를 동반한 간성 혼수 또는 황달, 전신 부종, 감염 등 여러 합병증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하시고 상태에 따라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간경화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경화의 주요 고위험군은 첫 번째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들로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적인 알코올 과다 섭취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여러 가지 간독성 약물을 오래 장기 복용하시는 환자들이 또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간 수치 검사를 하셔야 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간경화 고위험군의 관리는 저희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간암 선별 검사를 통해서 간암 발생 유무와 간 상태를 평가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형간염, C형간염의 경우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알코올성 간 질환의 경우에는 금주를,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는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적절한 단백질과 열량을 섭취하시되 과도한 영양 보충제는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간 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술은 간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가능한 한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하시면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비만은 간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고, C형간염은 오염된 바늘이나 의료기구 사용을 피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 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하십시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화기내과 송병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간 경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치료도 받고 내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제일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금주해야 한다. 술을 줄이시고 될 수 있으면 금주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간경화 환자의 합병증, 또 예후, 간암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송병근 교수님과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